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시장을 잘 면밀히 검토하면 어떤 주식의 어떤 방향성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채권 시장으로, 미국 시장 현재부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떤 시장 전망, 그리고 좀 어떻게 투자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최근에 6월 중순부터 8월 지난주 중반까지 계속 주식시장에 좀 랠리가 펼쳐졌는데, 이 랠리의 원인 어떤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패드 피봇이죠. 최근에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8월 중순까지 랠리 펼쳤던 가장 큰 이유는 패드 피봇. 패드 피봇 뭐죠? 패드 피봇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좀 덜 할 것 같고, 브레이크를 덜 잡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도 좀 일찍 단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경제가 좀 소프트 랜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즉 경제의 브레이크인 역할을 하는 연준이 금리를 과하게 잡으면 결국 경제가 하드 랜딩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덜 잡으면서 좀 일찍 금리 인하 쪽으로 할 거라 하는 게 패드 피봇입니다. 이런 패드 피봇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이 한 2달 동안 랠리가 갔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좀 요거를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첫 번째는 요 패드 피봇 기대감 때문에 장기 시장 금리가 좀 내렸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장기 시장 금리가 내리면서 결국 이 시장에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갈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어떤 위험에 대한 그 시장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어요. 다시 정리하면 채권 시장으로 주식 시장을 좀 이렇게 풀어내보면은 연준이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과하게 올리지 않을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프트 랜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장기 금리가 좀 내리고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쭉 장이 꺾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게 200일 이평선에 딱 걸려서 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좀 장이 좀 꺾이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베어마켓 랠리 같습니다. 즉,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의 한 반절 정도 회복하고 꺾이는 게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가 해당이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200일 이평선에 딱 정확하게 딱 터치하고 걸리면서 다시 꺾여 내려갑니다. 사실 제가 기술적 전문가 아니죠. 저희 같은 회사의 김정환 대표 오늘 아침 미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20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꺾인 거는 정확한 베어마켓 징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기술적 차트를 본 거고, 다시 펀더멘털 채권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채권 시장을 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패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질금리가 내리고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시장 올라갔다 했는데,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금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자 뜰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여기가 S&P 500입니다. 이게 S&P 500 차트고요. 요거는 미국의 실질금리 차트입니다. 실질금리는 아래로 갈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즉, 최근 장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이 하락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실질금리가 다시 이렇게 재차 하락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연준 금리 인상을 좀 도비시하게 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는 기대감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기 전까지는 실질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결론은 실질금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장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전망이에요. 첫 번째는 저희 약간은 이제 베어마켓을 보는 게 실질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다. 두 번째,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는 국채금리 대비해서 회사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하이힐드 채권과 투자 적격 채권의 스프레드로 볼 수가 있어요. 요 데이터는 지금 요 색깔은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고, 요 진한 색깔은 하이힐드 채권의 가상금리입니다. 자, 현재 가상금리, 물론 이제 이 데이터는 어제 제가 만든 자료라서 하루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투자 적격 채권 가상금리 214bp, 그리고 하이힐드 가상금리 430bp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의 20년 장기 평균은 230 정도 되고요. 하이힐드 채권의 하이힐드 장기 평균 가상금리가 530이에요. 일단은 둘 다 모두 다 여전히 장기 평균 가상금리가 낮습니다. 즉 최근에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을 다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상금리가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현재 줄어들었던 게 굉장히 그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가 늘면서 가상금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의 경제 전망 대비해서는 너무 브라이트하게 보는 것 같다. 즉 장기 평균보다 나쁘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가 좀 둔화가 되면 이 장기 평균 위로 갈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볼게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소프트 랜딩 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소프트 랜딩 뷰가 많다고 하더라도 금년보다 내년 다 경제가 다 둔화가 된다는 건 팩트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년에 리세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이거는 확정적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중국 경제도 내년 또 둔화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 반영해서는 결론은 스프레드가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의 경기 어떤 전개 상황이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지금 현재 스프레드가 너무 낮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스프레드가 더 벌어질 거고,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거는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부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상금리가 좀 확대될 것 같다. 너무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미국 기업의 어닝이 점점 더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닝 리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닝 리비전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 리비전 데이터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전망했던 게 업그레이드 전망보다는 다운그레이드 전망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점진적으로 계속 기업의 어닝의 그 수정 전망이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금년, 그러니까 마켓에 전망하는 금년 말 내지 내년 말에 전망치인데,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즉 장기 평균보다도 훨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즉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년 말 실적이나 내년 말 기업의 실적이 너무 장기 평균보다 브라이트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금년에 내년에 경기 어떤 상황을 봐서는 기업의 어닝이 점진적으로 둔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낮게 형성된 실질금리 다시 좀 올라갈 것 같고, 가상금리 스프레드 좀 더 벌어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패드 피봇의 기대감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일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주식시장을 좀 디펜시브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베어마켓 랠리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향후에 실질금리가 좀 확대될 것 같고, 그리고 가상금리도 좀 확대가 될 것 같고, 기업의 어닝도 둔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엔 저희 GB투자본은 디펜시브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실질금리와 가상금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금리 확대와 가상금리 확대일 때 어떤 섹터가 유리하고 어떤 섹터가 불리한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요거는 요겁니다. 지금 세로축은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 마이너스 상관석, 여기는 플러스 상관석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실질금리가 만약에 앞으로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섹터가 좋은 거고 아래 섹터는 성과가 부진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가로축인데 트리플 B 회사들 가상금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와 상관성과 마이너스 상관성인데, 즉 만약에 가상금리가 벌어지더라도 요쪽 편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괜찮다는 거고, 만약에 가상금리가 벌어지면 여기 왼편에 있는 건 성과가 많이 부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실질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가상금리가 벌어질 거잖아요. 그럼 어딜 투자해야 된다? 얘들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고 실질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렇게 유틸리티나 컨슈머 스테이플은 헬스케어 같은 방어지 섹터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좀 이거를 좀 쉬운 말로 다시 좀 정리를 다시 풀어보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아래쪽은 아래쪽에 있는 그 축은 기본적으로 금리 민감 섹터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 아래쪽 컨슈머 스테이플이나 IT나 리얼 에스테이트는 좀 성과가 많이 부진해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 가운데를 해서 위에 쪽은 금리 상승인데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가상금리 갖고 가상금리가 설명을 드리면은 요 가상금리를 해서 여기 오른편은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경제가 성장의 우려감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오른편은 가상금리와 양의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충격을 안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 왼편은 경기 민감 섹터라서 경기가 나빠지면 굉장히 충격파가 커지는 섹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냐? 물론 제가 처음 출발은 실질금리와 그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주식시장으로만 설명 좀 말씀 다시 정리를 하면은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거는 금리 상승에 좀 둔감한 섹터, 그리고 경기 둔화가 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얘들이 필요한 겁니다. 유틸리티나 컨서머스 프리 헬스케어, 그러니까 경기 둔화주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IT 갖고 다르니까 IT가 우리나라 많이 갖고 있는데, IT는 기본적으로 성장률, 뭐 우리가 국내 많은 운용사들이 IT 최근에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I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둔화가 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은, 반면에 뭐가 취약하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좀 취약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GB투자자문 현재 추천하는 거는 이쪽 섹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영향을 안 받고 경제가 둔화가 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제 충분히 내려오면 금리가 올라가는 민감되고, 또 경기가 좀 민감한 거, 경기 돌아갔을 땐 또 이쪽이 더 성과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포트를 바꿀 거니까, 현재는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렇게 방어주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관점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채권으로 봤을 때는, 채권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미국 주식 조금은 더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한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